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엔비디아 폭락 또 오던 말던 외국인이 바닥에서 쓸어 담은 주식 딱 한 개입니다. 사실 관세 이슈나 엔비디아 폭락과 관계없이 외국인이 우상향을 보고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테슬라 관련된 산업 그리고 관련주까지 저희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나는 무료로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트럼프가 관세를 조금 조용히 넘어가나라고 다들 생각을 했습니다만 또 그 생각을 깨버리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바로 상호 관세라고 이번에 언급을 했고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 초에 다수의 국가를 상대로 상호 관세 부과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호 관세가 뭐냐? 야, 너네가 우리한테 5% 매기면 야, 우리도 5%고 너네가 나한테 10% 매기면 야 우리도 10%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는 뭐 어느 중국 이런 특정 국가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보다 관세를 많이 매기는 국가가 있으면 그 국가에는 똑같이 매기겠다라는 거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맞춰 전 세계가 우려해온 글로벌 관세 전쟁이 현실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미국에는 관세가 0%인데 미국에서 들어오는 걸로는 관세를 매기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나라들은 다 같이 관세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상호 교역에 대해 다음 주에 발표할 것이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낮추던 아니면 우리가 올리던 둘 중 하나는 아마 진행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번에 강조를 한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는 상호관세 관련 발표가 10일이나 11일 회의 후 이뤄질 것이다. 그러니까 뭐 월요일 아니면은 뭐 지금 화요일 뭐 이쯤에 발표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리스크가 조금 이번에 나왔고 이것 때문에 미국 증시가 좀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뭡니까? 예, 따로 들어가는 게 중국이죠. 그래서 중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WTO 분쟁 절차도 시작이 됐습니다. 그 너무 부당한 거 아니냐? 이거 좀 부당하다라고 중국이 제소를 한 거죠. 그래서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중국산 제품 추가 관세 부과에 세계무역기구 WTO를 통한 분쟁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 너무하다라는 거죠. 트럼프 행정부는 전날부터 중국산 수입품 전반에 10%의 추가 보편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원래 25% 내고 있었는데 또 여기에 이제 추가로 10%니까 35%를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협의 요청은 WTO 제소를 개시하는 것으로 분쟁 당사국은 소송을 더 진행하지 않고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강제라기보다는 야 말로 일단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해 10일부터 그러니까 아직 진행된 건 아닙니다. 석탄과 액화천연가스 일부 상품에 10에서 1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 발표를 했죠. 그래서 야 너네들이 그래도 조금 좋게 우리 협의하면은 안 할 거야. 안 할 수도 있어. 라는 느낌으로 10일에 하겠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실제 미국에 대단히 타격이 갈 만한 것들은 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그냥 몸부림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서 트럼프가 액션이 없으면 이 관세 관련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리스크가 조금 더 커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 확정난 건 없어요. 왜 이걸로 무조건 간다, 무조건 안 싸운다 이런 게 없거든요. 싸울 가능성도 높지만 또 중간에 어떻게 얘기를 잘 해서 마무리될 확률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좀 연관 없는 기업에 우리가 수혜를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좀 관세 리스크 없는 관세 영향을 많이 안 받는 기업에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이 관세 영향 안 받는 기업들 위주로 이 수급이 좀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쎄 그게 뭐냐? 최근에 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냐라고 한다면 실제 나라에서는 밀어주는데
관세 리스크는 없고 성장성이 있는, 특히 실적 개선까지 되는 업입니다. 바로 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샘 올트먼이 방한을 하면서 게임 회사를 미팅했어요.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만 미팅한 게 아닙니다. 샘 올트먼 CEO를 만난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는 오픈 AI와 게임 특화 AI 모델 최적화 등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크래프톤이 오픈 AI와 게임 개발과 운영 전반에 더욱 혁신적으로 적용할 새로운 기술과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오픈 AI가 지금 뭐 반도체 기업이라든가 초대형 로봇 기업이라든가 지금 협업하는 게 아니라 추가로 어디 게임 회사랑도 지금 협업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애초에 챗GPT 엔터프라이즈 멤버십을 크래프톤은 전 직원에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오픈 AI의 GPT-4를 활용한 게임 언커버 더 스모킹 건을 또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꽤나 오픈 AI랑 친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엔비디아 에이스로 구현한 CPC 기술 개발도 하면서 공개를 했습니다. 뭐 이 CPC 관련해서는 말씀드렸지만 게임 속에 있는 그냥 고정 NPC와 달리 사람처럼 행동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캐릭터를 CPC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샘 올트먼도 뭐에 게임 관련해서 꽤나 의지를 좀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AI를 활용하면 더 나은 게임이 나올 수 있겠는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샘 올트먼만 생각한 게 아니죠. 누가 먼저 생각했습니까? 먼저 생각한 거는 일론 머스크예요.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한 얘기가 뭐냐? 일론 머스크는 게임 회사를 설립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Make Games Great Again. 사실 이게 트럼프의 대선 구호랑 같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는 이 구호를 인용해서 게임을 다시 위대하게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원래 게임에 진심이지만 왜 게임에 이렇게까지 진심을 다할까? 텔아비브 대학 연구진이 플레이어의 입력과 진행에 맞춰 둠이라는 게임에 이 실제 주변에 있는 이 사물이나 흐름들을 묘사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어떻게 진행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 놓은 배경이 아니라 이 배경이 실시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배경이라는 게 원래 만들어 놓지 않고 AI가 상황에 맞춰서 분위기에 맞춰서 알아서 그냥 형성을 하는 겁니다. 계속.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젠슨 황도 최근 회의에서 게임 속 모든 픽셀은 곧 렌더링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있는 걸 가지고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생성될 것이다.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어떤 분위기를 하냐에 따라서 주변 환경, 이미지, 주변에 뭐 나오는 것들이 전부 다 AI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미리 안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게 일론 머스크의 이 의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DEI와 같은 사회 사상을 게임 개발에 도입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그러니까 뭐 어떤 조건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포용력 또는 이 모든 것 차별이 없다.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우린 DEI라고 하는데 효율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막 무지막지하게 개발을 해놓고 미리 만들어 놓고 용량 띄워놓고 하는 게 지금 효율적이냐? AI가 다 만들면 되는데 굳이 개발자들 뭐하러 그렇게 붙여가지고 안에다가 렌더링 하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비효율이다. AI 다 갖다 써라. 그래서 비효율적이라는 개발자 갖다 쓰는 게 신념이다라는 개념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냥 AI로 다 만들어서 이제는 게임 같은 경우에도 실시간으로 창조해라. 이외 환경, 디자인, 뭐 앞에 있는 건물 디자인 다 포함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도 야 우리 엑스닷 AI나 AI 이용하면은 더 나은 게임, 더 우리한테 긍정적인 게임 만들어질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AI가 이제 성장을 하고 추가적으로 뭐 딥시크 AI가 터지면서 AI에 관련된 어떻게 보면은 이 파생된 업종이 성장이 나오는 겁니다. 왜? 원래는 AI는 돈이 많이 들어요 라는 인식이 많았죠. 그래서 AI를 어딘가에다 접목한다는 건 돈을 갖다 붓는다는 소리예요. 근데 딥시크 AI 사태가 나오면서 야, 돈 많이 안 들여도 괜찮은 수준의 AI가 나오네. 그럼 이제는 뭐예요? 게임이든 온디바이스 AI든 어디든 이제는 AI를 접목시키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됐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상당히 긍정적이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게임 중에서도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 저는 얘기하는 게 좀 흔한 얘기보다는 새롭게 나오는 얘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강조했던 이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닌텐도 스위치 2입니다. 공개 일정이 확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닌텐도는 오는 4월 2일 오후 10시에 닌텐도 스위치 2에 초점을 맞춘 닌텐도 다이렉트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스위치 2를 거의 8년 만에 이번에 출시를 하고요. 신형 콘솔, 그러니까 게임 이 손잡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게임을 하게 만드는 출시일과 함께 플랫폼에서 선보일 신규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보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조이콘이 강력한 자석으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원래는 위에서 아래로 끼는 거였는데 이걸 자석으로 붙이는 방향으로 개선된 거죠. 기존 모델에서 발생했던 조이콘 분리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확인합니다. 당연히 닌텐도 스위치 1이 나왔던 게 8년 전이니까 사실 많이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닌텐도는 스위치 2가 기존 스위치의 패키지 및 디지털 게임과 하위 호환된다고 공식적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기존의 스위치 1을 쓰시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스위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버리고 스위치 2로 다 넘어가야 되고 아니라 게임이라든가 패키지 같은 건 어느 정도 호환이 되게끔 만들어 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넘어가는데 이 본체를 바꾸는 거 제외하면은 엄청난 부담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호환이 되게끔 만들어 놨구나라는 건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닌텐도가 지금 실적이 안 좋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얘네들은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뭐라도 좀 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닌텐도 스위치 여러 가지 좀 파생 버전 만들면서 버티고 버텨왔는데 지금 닌텐도 회사가 너무 힘듭니다. 보시면은 일본 닌텐도가 콘솔 기기의 노후화로 그러니까 지금 8년 됐습니다. 전년 대비 약 30%에 달하는 매출 감소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 건데.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약 9개월간 2025년 회계연도 기간 동안에 전년 동기 대비 약 31% 감소한 약 9조 180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저거 어떻게는 팔아가지고 내고 있긴 한데 줄고 있다라는 거죠. 영업이익은 무려 46.7% 감소한 2,475억 원, 순이익은 41% 줄어든 2,371억 원입니다. 누가 봐도 사실 말씀드렸던 대로 이거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거는 반토막씩 났다는 거는 뭔가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건데 그 돌파구가 언제 나온다? 2025년에 나온다. 그래서 실적은 현재 판매되고 있는 콘솔 기기 닌텐도 스위치 1입니다. 이 노후화로 인한 부진이 결정적이죠. 게임을 아무리 팔아봐야 사실 콘솔 기기 하나 새로 내는 것만큼 안 나오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사실 8년 만에 나오는 거다 보니까 바꾸자, 야, 나 기기 좀 바꾸자 하는 의지가 정말 많을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원을 쓴 지가 이렇게 오래됐는데 그 8년 동안 내가 같은 거 쓰다가 새로운 거 나오고 새로운 거에서 새로운 기능 나온다고 하면은 안 쓰겠습니까? 당연히 쓰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기기 변환을 하는 의지가 상당히 높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태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신기술이 나올 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확정은 아니에요. 근데 흘리고 있어요. 닌텐도의 차세대 콘솔 게임기 닌텐도 스위치 2가 전용 컨트롤러 조이콘을 마우스처럼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기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우리가 흔히 플레이스테이션이라든가 이런 게임을 할 때 FPS, 그러니까 총 게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조이스틱으로 총을 쏘고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마우스로 하면은 다들 해볼만 하죠. 근데 이 닌텐도 스위치에서는 이제 뭐다 컴퓨터처럼 이 조이콘을 마우스처럼 활용을 해서 이제는 FPS라든가 조금 더 이 정밀한 컨트롤이 필요한 게임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닌텐도는 문서에 이 입력 장치는 마우스 조작 센서를 탑재했고 마우스 조작 센서는 표면에 반사된 빛을 감지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특허를 낸 겁니다. 그래서 닌텐도는 지난달 공개한 닌텐도 스위치 2 예고 영상에서 조이콘을 바닥에다 대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준 게 있어요. 저희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바닥에 대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런 이미지를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닌텐도 스위치 2에서도 FPS 게임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오는 건데, 이 특허는 이겁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잡고 바닥에다가 이렇게 흔들어 제낀다 해서 이게 마치 마우스처럼 이렇게 활용을 할 것 같다라고 명시가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 영상에서 나온 이미지는 뭐냐면, 굳이 동영상을 볼 필요 없고 그냥 이런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조이콘에다가 이거를 갖다 붙여가지고 바닥에 얘가 쓸면서 뭔가 이 마우스처럼 움직이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뭐야, 얘 이번에 마우스처럼 쓸 수 있는 건가? 라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 왜 영상에 여기 바닥에다가 얘를 놓고 이렇게 쓱 쓰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기술 기대감이 충분히 이어있는 상태고요. 저는 살 겁니다. 사고 나서 제가 리뷰도 할 수 있으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닌텐도 스위치 2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는 거고, 관세에 대한 영향이 당연히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닌텐도 스위치 2 동시 성장 기업에 관심을 무조건 가져라 하는 거고요. 그 기업은 아시겠지만 대원 미디어입니다. 닌텐도 스위치 2 관련된 수혜 기업이죠. 일단 대원 미디어가 최근까지 실적이 별로 안 좋았는데, 그 이유는 2년에 걸쳐서 이 유형자산 감가상각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이번에 2년 동안 털어내고 올해 비용 부담을 줄인 상황에서 실적 개선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감가상각을 2년 동안 잘 털어냈는데 이제 비용도 많이 안 나가는데 플러스로 이제 닌텐도 스위치 2까지 나온다라는 기대감. 이거 올해가 타이밍 아닌가? 2023년과 2024년에 걸쳐서 대표 IP 작품의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진행했습니다. 이게 아머드 사우루스예요. 이게 과거에 정말 기대작이다 해서 만들었는데 결론만 얘기하면 재미없습니다. 2023년에 52억 원, 2024년에 4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한 90몇 억 정도를 반영을 끝냈고요. 올해 제작비 상각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고 한 13억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끝났네. 그래서 닌텐도와 왕구 등의 유통사업은 주요 매출 창구예요. 이 닌텐도 스위치 T 판매가. 그래서 작년 3분기 누적 매출이 1,000억 원으로 전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그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이 매출의 핵심은 신제품 출시인데 그게 올해다. 그래서 저는 기대감이 당연히 이어진다라 보고요. 그 기대감은 당연히 실적으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대원 미디어 실적 전망인데, 감가상각 때리고 23년, 24년 때리고 이제 25년부터 안 때립니다. 그래서 보시면 매출의 성장은 계속 이어지고요. 영업이익 성장도 올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026년도까지 보면은 성장세가 이어지죠.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닌텐도 스위치 2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오랫동안 안 만들었어요. 근데 오랜만에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기기 교체 수요가 커질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저는 역시나 대원 미디어가 관세에서도 크게 영향을 안 받고, 그다음에 실적에 대한 부분이 올해 감가상각에 대한 이 비용도 해소가 되는데, 거기에 닌텐도 스위치 2에 대한 이 말씀드린 신제품 출시가 있고, 올해 분명 8년 만이기 때문에 기기 교체 수요가 정말 높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대원 미디어 지켜보자 말씀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까 나왔던 얘기 있죠. 테슬라 관련된 산업 관련주 총정리된 자료집은 혹시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물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혹시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아무것도 적을 필요 없고요. 적을 데도 없습니다. 그냥 무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테슬라 관련된 자료집, 관련주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트럼프 일론 머스크 자료집 있죠? 이거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 맨 밑에 저희가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믿져야 본전입니다. 꼭 얻어가시고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2월 7일, 6일, 5일, 4일, 3일 추천주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이고요. 해외 증시, 국내 이슈 저희가 장전에 전부 다 무료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무료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꼭 얻어가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20만 명 향해 달려가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